자, 바로 이제 두 번째 동영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동영상에서 단순히 그냥 용어 정리까지 이제 했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냥 연결 리스트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이제 먼저 알아보고 진행을 하면 좀 더 좋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죠.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자료의 삽입 및 삭제 연산이 무조건 비고 1이라는 거를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다음에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동적 할당을 이용해서 크기를 원할 때마다 조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이 두 개의 특징이 꼭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연산이 무조건 두 개의 연산, 그러니까 이 항상 어떤 기능을 수행할 때 크기가 계속해서 변하는 거랑, 그 다음에 삽입 및 삭제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기능이 뭐가 있냐면,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운영체제의 그 자유버퍼 알고리즘 관련된 거거든요. 보시면 풀리스트 헤더라는 게 나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 연결 리스트로 이제 구현된 자유버퍼 리스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막 많이 틀고 많이 종료하고 막 그러죠.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프리리스트 헤더라는 곳에서 버퍼를 하나 할당을 받아서 그 안에다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쓰는 겁니다. 네. 이 버퍼는 당연히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프로그램의 크기에 따라서.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 실행하고 종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 때마다 버퍼가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반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 자유버퍼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런 삽입 삭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크기 같은 것도 굉장히 자주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체제 프리리스트 헤더 같은 경우는 이게 연결 리스트로 구현이 되어 있다. 그래서 놀고 있는 버퍼들을 다 이렇게 이중 연결 리스트로 이게 다 묶어 놓은 형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어떤 버퍼가 필요하다 하면 이 버퍼를 프리리스트 헤더라는 곳에서 맨 앞에 있는 원소를 이게 딱 사용자한테 주는 거죠. 네, 프로그램에다 이제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삽입 및 삭제 연산과 크기가 굉장히 자주 변하는 그런 기능에서는 이 연결 리스트가 먼저 필수적이다 라는 거를 이제 염두를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3학년 때 운영체제 시간에 가시면 이건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그림입니다. 자, 이제 사용하는 경우는 저렇게 됐고, 자 이제 연결 리스트를 구현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용자는 당연히 연결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필요한 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노드 구조체와 링크드 리스트 구조체, 이 당연히 두 개의 구조체가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사용자가 자료를 저장할 때마다 새로운 노드를 할당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동적 할당 기반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노드를 생성할 때마다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연산 이름을 크레이트 노드라는 이름으로 붙일 거고,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연결 리스트의 자료를 당연히 저장할 수 있겠죠. 자료 구조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산 인설트 노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밑에 있는 가장 중요하죠. 모든 경우에서도 정상적으로 저장되는 것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삭제와 삽입을 할 때 연결 리스트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흐름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연결 리스트부터는 if 문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 연결 리스트와 이진 탐색 트리를 쓸 때 이 if 문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if 문을 사용해서 분기 설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프리리스트가 아예 비어 있는 상태일 때, 아니면 뭐 좀 차 있는 상태일 때마다 이제 해줘야 되는 작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if 문을 잘 써야 된다. 그래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삭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삽입이 있으면 당연히 삭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산 이름을 remove 노드라고 하고요. 얘도 똑같이 삭제를 할 때도 그 삭제하는 위치에 따라서 좀 처리해 줘야 되는 작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위치에 따라서 삭제되는 상황을 적절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if 문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연결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구현할 때 가장 큰 팁인데, 모든 연산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그림과 함께 좀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코드를 안 보고도 자동으로 이제 코드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제 쓸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연산이 일어날 때마다 그림과 함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올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뭐 필수 요소, 뭐 도움 요소라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 잘 보시면 여기 노란색 글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전부 다 필요한 거예요. 링크드 리스트 할 때는 도움 요소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구조체와 크리에이티드 노드, 인서트 노드, 리무브 노드, 이 네 개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 라는 거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자, 이게 삽입 연산에 대한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의 수인데, 첫 번째로 연결 리스트가 비어 있을 때를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먼저 진행하기 전에 삽입 연산 무조건 그 링크드 리스트의 맨 뒤에 삽입이 된다고만 이제 가정을 하도록 합시다. 네. 첫 번째 연결 리스트가 비어 있을 때는 당연히 비어 있으면 헤드와 테일이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연산에서 이렇게 새로운 노드를 할당해 달라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노드가 이렇게 하나 들어오게 되고요. 이 노드를 헤드와 이 테일, 그러니까 헤드와 테일이 하나의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형태를 띄게 되겠죠. 당연히 원소가 하나 들어왔으니까, 원소 하나밖에 없으니까 헤드와 테일도 둘 다 똑같겠죠. 다음에 항상 당연한 거지만 원소의 그러니까 링크드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무조건 너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결 리스트가 비어있을 때는 당연히 헤드와 테일이 널이고, 새로운 노드가 삽입되면 당연히 하나밖에 없으니까 해당 노드가 헤드이자 테일이죠. 똑같이 마지막 말씀드렸던 것처럼 넥스트는 무조건 널이다 라는 거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삽입 연산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연결 리스트가 비어있지 않을 때예요. 보시면 삽입하기 전에는 총 이렇게 헤드, 노드 1, 노드 2 이렇게 세 개의 노드가 있고, 이 헤드와 테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삽입했을 때는 이게 이제 얘가 이제 삽입이 되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삽입이 된 거고, 당연히 맨 뒤에 삽입이 된다 했으니까 이 노드 2가 첫 번째, 노드 2에 삽입하기 전에는 넥스트가 뭐였었죠? 널이었잖아요. 이제는 널이 아니라 얘가 이제 노드 2의 넥스트로 이제 가리키게 되는 거고, 당연히 새로 삽입된 U 노드의 넥스트가 이제는 널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먼저, 이게 항상 연결 리스트부터는 뭘 해줘야 되냐면 순서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러니까 맨 마지막 노드의 넥스트를 먼저 새로 들어온 노드로 이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일의 값을 바꿔줘야 됩니다. 네, 이 순서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맨 마지막 노드의 넥스트를 new 노드로 이제 연결을 해주고, 다음에 new 노드를 테일로 해주는 거예요. 이 순서가 어긋나면 여러분들 나중에 뭐 과제를 하거나 이럴 때 엄청난 에러를 좀 많이 발생하게 돼서 많이 노가다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부터 무조건 순서를 생각해라 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노드가 먼저 생성된 다음에 연결 리스트 마지막 부분 삽입되는 거죠. 자, 이제 삽입 연산의 상황은 총 이 두 가지가 끝이고요. 이 삭제 연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삭제 연산 같은 경우는 먼저 사용자가 삭제를 원하는 값을 갖는 노드를 삭제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5, 10, 15 이렇게 저장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5를 삭제하고 싶다, 5라는 값을 갖는 노드를 삭제하고 싶다 하면 이 노드를 이 연결 리스트를 탐색을 한 다음에 5라는 값을 갖는 노드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노드를 지워버리는 거고요. 이렇게 가정 한번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삭제 대상 노드가 맨 앞일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 삭제 대상이 헤드라는 거죠. 헤드일 때는 이 삭제 전에는 현재 이게 좀 지울게, 더러우니까. 그래서 삭제 전에는 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띄고 있고, 이 삭제를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얘가 삭제 일어났으니까 얘를 지우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순서를 또 중요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삭제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링크드 리스트 헤드라는 얘 위치 변수 있죠. 얘를 먼저 그 다음 노드를 향하게 만들어준 다음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연결 리스트부터는 이게 하나라도 꼬이는 순간 전체 연결 리스트가 다 꼬여버리기 때문에 이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먼저 삭제하기 전에 링크드 리스트의 헤더를 먼저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만들어준 다음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결 리스트 헤드를 먼저 헤드의 넥스트로 하면 이 다음 원소잖아요. 다음 원소로 변경한 다음에 삭제 대상 노드를 메모리 해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순서 진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삭제 대상 노드가 중간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삭제 전 똑같이 그림을 이렇게 되고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중간에 있는 노드 1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것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삭제 대상의 이전 노드 있죠. 이전 노드는 여기서 헤드가 되는 거였죠. 헤드의 넥스트를 기존에는 노드 1을 이렇게 향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없애세요. 없앤 다음에 노드 1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원소를 가리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헤드의 넥스트가 노드 2를 가리키게 만들어주면 중간에 있을 때는 이게 끝나는 겁니다. 네,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 노드의 넥스트를 이 삭제 대상의 노드의 넥스트를 가리키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 중간 노드를 삭제해 주는 거예요. 자, 똑같이 삭제 대상의 이전 노드의 넥스트를 삭제 대상의 넥스트로 이제 변경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더 이상 이 헤드 같은 경우는 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얘를 가리키게 만들어주는 형태니까 얘는 당연히 이제 얘를 가리키는 애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바로 이제 삭제를 해주면 정상적으로 링크드 리스트의 삭제 현상이 잘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삭제 대상에 노드가 이제 테일일 때를 보시는 거예요. 삭제된 상태 이렇게 되고 삭제하면 일단 맨 마지막 노드인 얘를 지우는 거죠. 자, 얘도 중요합니다. 순서 중요한데 먼저 얘 삭제 대상의 이전 노드, 그러니까 노드 1의 넥스트를 먼저 이제 널로 바꿔주세요. 널로 바꿔준 다음에 그다음에 테일의 값을 이렇게 옮겨주면 되는 겁니다. 테일의 값이 이제 얘가 아니라 얘로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거겠죠. 이 마지막 노드일 때는 뭐 별로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전 노드의 넥스트를 널로 변경한 다음에 테일의 값을 이전 노드를 설정하고 나서 해당 노드를 이제 삭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연결 리스트와 이진 탐색 트리를 공부할 때 이런 순서가 가끔씩 좀 헷갈려서 조금 외우는데 조금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연결 리스트부터는 그냥 무작정 코딩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셔야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제는 코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노드 및 연결 리스트 구조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거 스트럭 노드 한 다음에 이 노드 구조체인데 보시면 이제 넥스트라는 이제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다음 원소의 그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터 변수가 되는 거고, 이 엘리먼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변수라고 했었죠. 아무튼 노드 구조체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링크드 리스트,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 구조체인데 이것도 스트럭트 링크드 리스트 한 다음에 똑같이 헤드와 테일이라고 하는 이제 이 노드 위치 변수들만 이렇게 가지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밑에 좀 여러분들 좀 격려하기 위해서 좀 써놓은 겁니다. 이 연결 리스트 구조체 같은 경우 단순히 이제 헤드와 테일이라는 위치 변수만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 리스트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복잡한 형태를 갖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조금 이중 연결 리스트까지 조금 공부를 하면 연결 리스트라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 대신에 조금 if문 같은 걸 좀 많이 사용해서 외울 것이 많은 거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두 번째는 이제 노드를 생성하는 연산이죠. 이거는 크레이트 노드라는 건데, 이 크레이트 노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메모리를 동적 할당해서 새로운 이제 메모리를 할당을 해주고 그 노드를 이제 반환을 하는 그런 메소드로 이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환 형태는 노드의 포인터 형태로 이제 반환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엘리먼트 밸류 해가지고 실제로 값을 그냥 거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 이 노드를 먼저 이렇게 선언해주고, 자, 이제 이 코드 자체가 이제 동적 할당을 받는 코드예요. C 언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에머로그라는 게 있죠. 에머로그 한다면 사이즈 오브 노드라는 걸 하면 실질적으로 얘가 메모리에다가 그 새로운 주소를 하나 할당을 해줘가지고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되고, 새로운 노드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연결 리스트에 삽입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유노드의 넥스트는 당연히 너릴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고, 그다음에 데이터 같은 경우는 밸류를 저장해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리턴을 해주면 크레이트 노드 연산이 끝입니다. 원래 실질적으로 제가 좀 귀찮아서 안 적었는데 이 중간에 여기 크게 들어가야 됩니다. if new 노드가 널이면 메모리 할당 에러라는 그 메시지를 해서
이제 정상 수행이 되게 하면 안 되겠죠. 중간에 이게 이 부분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 파워포인트 뭐 길이도 제한이 있고 좀 귀찮기도 해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if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이제 느낌표를 보시면 이 에몰록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문법적으로도 딱 봐도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 약자예요. 이게 메모리 얼로케이션의 약자로 이 사이즈 오브 자료형만큼의 메모리를 이제 할당을 받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되는데 이 앞에 있는 노드 한다면 여기 노드 포인터 이건 이해 못하겠죠. 이게 뭐냐면 이 에몰록이라는 잠깐만요 왜 이러냐. 이 에몰록이라는 거는 해당 함수의 반환형이 이제 정수값이거든요. 왜냐면 에몰록 같은 경우는 어떤 주소를 할당을 받은 다음에 그 주소값을 리턴을 해줘요. 근데 그 주소값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죠? 주소값은 무조건 정수 형태입니다. 정수 형태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변수에다가 그 값을 저장을 해주려면 무조건 강제 형변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강제 형변환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몰록도 그게 살펴보면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전혀 어렵지 않은 코드예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노드의 삽입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 삽입 연산 같은 경우도 간단합니다. 일단은 매개 변수로 이제 당연히 연결 리스트가 들어와야 되고 어떤 값을 이제 삽입할 건지 그것도 이제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줄로 이제 new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크레이트 노드를 한 다음에 이 노드 하나를 실제로 생성을 해줘야겠죠. 우리 앞에서 구현했던 이 크레이트 노드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크레이트 노드를 이제 갖고 이제 받게 되고 제가 여기다 썼네요. 이 new 노드가 널이면 메모리 얼로케이션 에러.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크레이트 노드에 있어야 좀 더 맞는 그림입니다. 아무튼 뭐 제가 처리를 해줬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다 메모리 할당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면 이렇게 if에 따라서 수행되는 걸 좀 다르게 해줍니다. 자, if 한 다음에 리스트 헤드와 리스트 테일이 둘 다 널이면 이게 무슨 말이었었죠? 앞에 이 연결 리스트가 아예 비어 있는 상황이면 이 들어오는 새로운 노드가 헤드이자 테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현재 리스트가 아예 비어 있는 상태일 때 할 때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 이제 흐름인 거고, 이제 else 버튼을 보시면 당연히 얘가 비어 있는 상태였으니까 else는 뭐겠어요? 비어 있지 않는 상태이겠죠. 어떻게 되냐면 헤드 그러니까 테일의 넥스트에 new 노드를 해주시고 이 테일을 new 노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테일의 넥스트가 뭐죠? 아까 테일의 넥스트가 이 이전 노드였었잖아요. 삽입되는 거 한번 보죠. 자, 얘가 헤드에 이게 여기 보실게요. 여기 보면 얘가 이제 테일이었었잖아요. 삽입되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얘가 테일이었었잖아요. 헤드 먼저 테일의 넥스트가 new 노드를 향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테일을 new 노드로 이제 바꿔준 거잖아요. 자, 항상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과 저 코드를 무조건 매칭하면서 외워주셔야 링크드 리스트와 트리를 학습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하나하나 그림을 생각하면서 떠올려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바꿔준다. 이 코드 이게 너무 좀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그림으로 외우면 됩니다. 아무튼 그 삽입 연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끝이고요. 이 4번의 삭제 연산 좀 어려워요. 우리가 연결 리스트와 트리에서 가장 구현하기 어려운 게 삭제 연산 뭐 트리에서는 뭐 삽입 연산도 좀 어렵긴 한데 삭제 연산이 제일 어려워요. 자, 이제 삭제 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remove 노드라는 걸 할 거고 똑같이 매개 변수로 연결 리스트가 들어가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말했었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갖는 노드를 제거한다 했으니까 매개 변수로 element value라는 값이 넘어가겠죠. 실질적으로 데이터 10이라고 써져 있는 노드를 제거한다라는 그런 메소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 코드도 좀 많이 어려워요. 일단 index라는 변수가 있고 그다음 노드 한 다음에 변수 총 두 개가 있습니다. P와 Q라는 그런 변수가 있는데 이 P 같은 경우는 삭제 대상이 되는 그런 노드를 뜻하는 거고 Q는 그 삭제 대상이 이전 노드를 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P는 링크드 리스트의 헤드를 가서 얘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일단 먼저 탐색을 하기 전에 초기화를 해주는 거예요. 인티 뭐 i는 0이라고 초기화 해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하시고, 자, 이 코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결 리스트에서 이 코드를 모른다는 건 연결 리스트를 활용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while 한 다음에 p의 next가
널이 아닐 때까지 탐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었었죠? 우리 연결 리스트의 마지막이 이 연결 리스트의 마지막을 뭐를 뜻한다 했었죠? 이렇게 마지막 원소의 넥스트가 널이면 연결 리스트의 끝이라 했었잖아요. 그걸 이용한 거예요. while 해서 넥스트가 널이 아닐 때까지라고 하면 뭐겠어요? 연결 리스트 처음에서부터 끝까지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보시면 뭐 인덱스 뿔뿔 같은 건 제가 추가적으로 적은 거고, 이 부분도 제가 이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넣은 건데, 이 빨간색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Q는 P고 P는 P의 넥스트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전 노드에다가 현재 노드 값을 저장해주고, 그다음 현재 노드를 다음 원소로 이제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면 while문을 거친 while문이 끝날 때 이 Q 같은 경우는 삭제 대상이 이전 노드에다 위치하고 있을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삭제 대상 노드로 이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적은 거 무조건 알아야 되고요. 자, 바로 이게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이 while문을 통해서 삭제해야 될 노드를 이제 탐색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삭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if 인덱스 한 다음에 영어를 해줄게요. 자, 인덱스 같은 경우 제가 이게 맨 앞에 있는 노드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넣은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봤던 삽입 삭제 연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책이랑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제가 수기로 코드를 짠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인덱스가 0이라면 0이란 소리가 뭐예요? 이 while문 거칠 때마다 인덱스가 증가되게 해놨죠. 이 인덱스 while문을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는 소리니까, 인덱스 얘 같은 경우는 바로 헤드 맨 앞에 노드를 가리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링크 리스트 헤드를 pnext라 하면 되는데, 이 pnext가 뭐겠어요? pnext가 한 번도 거치지 않으면 이게 그냥 헤드예요. p가 즉 헤드란 소리예요. 한 번도 이동을 하지 않았다는 소리는, 왜냐면 여기 이게 초기화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헤드의 값을 바꿔준 다음에 삭제 대상 노드를 이제 해제를 해주는 거죠. 자, else if 같은 경우는 p의 next가 널이다. 자, 삽입 대상이 맨 뒤란 소리입니다. 끝까지 다 이동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next가 널이면 먼저 q의 next, 그러니까 이전 노드의 next를 먼저 널로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테일의 값도 이전의 노드로 이제 바꿔준 다음에 해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else 같은 경우는 삽입 대상이 중간에 있으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미 이전 노드의 next를 삭제 대상의 넥스트로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즉 얘는 이전 노드는 더 이상 이 삭제 대상 노드를 가리키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고, 자, 여기서 이 remove 노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Q라는 변수가 진짜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 이전 노드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좀 더, 원래 이 이전 노드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이 삭제 연산을 구현을 할 때 굉장히 좀 코드가 지저분해지고 굉장히 더러워질 거예요. 근데 이전 노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이 어쩌죠? 굉장히 짧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연결 리스트와 이제 트리 같은 경우는 이 이전 노드라는 개념을 좀 많이 이런 테크닉을 써가지고 이 코드의 간결화를 굉장히 추구를 하는 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리무브 노드에서는 이 이전 노드라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while문 빨간색을 쓴 거,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삭제 연산도 마무리되고, 앞에 우리 실습하는 거는 제가 따로 이제 동영상을 촬영해서 제공을 할 거고요. 이 실습 동영상 다 보시면 한번 이 응용 문제를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자, 응용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는 삽입 연산 맨 뒤에 일어났었잖아요. 맨 앞에서도 삽입이 될 수 있게 구현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 같은 경우 insert burst 말하는 이름으로 해서 할 수도 있겠죠. 이거 1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형태고, 2번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제가 추천하는 과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권영미 교수님 자료 구조 시간에 내줬던 과제인데, 연결 리스트의 각 노드 데이터는 각각의 Q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되게끔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자, 이 그림 보면 굉장히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링크드 리스트는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보면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 next, null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링크드 리스트가 우리 앞에서 봤던 예제 노드는 단순히 그냥 인티저 한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가 기본 재료형이 아니라 Q로 들어가는 거예요.
링크드 리스트 기반 큐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얘 같은 경우 각 원소마다 이렇게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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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 한번 구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소스 코드가 있으니까 한번 소스 코드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카톡을 하시면 제가 소스 코드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튜토링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